반갑습니다. 고이드라고 합니다. 고이드라는 말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함께 가자라는 의미를 위해서 정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보자라고 생각한 것은 정보 공유라든지 어떤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닌데 궁극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비슷할 겁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일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유튜브 주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블로그 운영에 대한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야심차게 수익성 블로그를 해보자 라는 목표를 정했고 기간은 딱 6개월로 정했습니다. 결과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운영한 제 블로그를 서치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요부터 보게 되면은 하루에 구글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10명이 안 됩니다. 10명이 안 되는 날이 거의 허다하고 최근에는 2명, 3명 이렇게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6개월 동안 운영한, 그러니까 1일 1포스팅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운영을 한 결과입니다. 색인을 볼 것 같은 말입니다. 색인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색인 생성된 것은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하루에 한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기는 계속돼 왔는데 실적은 이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글 애드센스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수익이 0.01달러입니다. 0.01달러면 얼마인가요? 1달러에 1,000원을 봤을 때 계산하기 쉽게 0.01달러라면 10원입니다. 네, 10원. 참 대단합니다. 10원 더 되는 날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1.94달러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28일로 최근 28일 12.02달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눠보겠습니다. 평균 하루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했을 때 0.4달러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달러 1,000원을 봤을 때 400원 정도를 하루에 벌었다. 더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블로그에 하루에 유입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데 말입니다. 오늘 유입 건수가 전체 유입수가 43명입니다. 43명, 43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41명이고 구글에서 들어온 인원이 2명입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접은 다음에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망한 것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천만 원 날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했다라는 말은 내 스스로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이지 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블로그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굳이 망했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은 블로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망하더라라는 거를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라는 것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패를 발판 삼아서 새롭게 도메인을 확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웹 호스팅을 거치고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그리고 블로그를 작성하는 내용까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도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도메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블로그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도메인입니다. 물론 티스토리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스팟은 예외입니다. 아시겠지만은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는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내 거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네이버나 티스토리 블로그 스팟은 그들의 집에 우리가 새들어 사는 입장이다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철저하게 갑의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저품질로 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티스토리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개인 블로거들의 광고 수익 일부는 그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입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티스토리를 떠나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워드프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워드프레스로 가면은 티스토리에서 누렸던 수익성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참으로 위대한 착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경우를 보셨던 것과 같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1일 1포스팅 해가지고 6개월이라면 180개 정도 글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6개월이 지났음에도 내 블로그 하루 방문자는 30명. 안 되는 날이 많고, 하루 수익은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0.4달러. 그러니까 400원 정도 들어온다.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 SEO 최적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제 블로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블로그인데요. 제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아파트 분양을 향한 저축의 길. 제목이 좀 엉성한데요. 하여튼, 이걸 가지고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키워드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나옵니다. 첫 페이지는 당연히 안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도 없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도 없고, 이렇게 10페이지 넘어가도 제가 쓴 글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구글에서 첫 페이지 상단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방문자가 이어질 텐데, 제 글처럼 10페이지가 넘어간다라면은 검색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제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글에서 한번 풀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풀 제목이 겁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아파트 분양을 향한 저축의 길. 과연 검색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풀 제목으로 검색하면 적어도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옵니다.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니 180개가 넘는 글을 썼음에도 구글을 통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2명입니다. 이게 참 문제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우린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구글에 연연하는 이유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노출이 되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키워드라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면은 상당히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다릅니다. 한번
상단에 뜨게 되면은 이게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도 갈 때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구글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실패를 한 원인을 제가 글을 쓰면서 구글 SEO 최적화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적어도 SEO 점수가 70점은 넘어갈 정도로 글 하나에 상당히 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도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히스토리 글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글이 상당히 상단에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웹사이트 SEO 체커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한번 티스토리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티스토리.com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티스토리.com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DA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DA 부분 그리고 SS 부분 이 SS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DA 부분은 도메인 점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어떤 도메인이든지. 그리고 SS 점수는 무조건 높으면 안 됩니다. 이건 스팸 스코어의 약자입니다. SS가. 이게 높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냥 무작정 도메인을 아무렇게 막 만든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DA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다음은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점수는 한번 보세요. DA 점수가 93점이고 SS 점수가 1%입니다.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도메인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 도메인을 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DA 점수가 1점입니다. SS 점수는 높지 않습니다. 이 1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도메인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DA 점수가 적어도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운영을 하려면 10점은 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SS 점수는 5%가 넘어가면 무조건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거는 10점은 어디 갔든지 1점입니다. 이것도 아마도 구글 검색에 잘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도메인도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이죠. 자, SS, 스팸 스코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SS 점수라는 게 백링크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SEO 최적화를 생각을 할 때 백링크가 많으면 좋다. 맞습니다. 백링크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링크만 전문적으로 해주겠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백링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건전 사이트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한 사이트라든지 같은 불건전 사이트가 백링크가 되었을 때 이 점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도메인, 내 블로그는 치명타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메인이 몇 점이나 되는지를 한번 웹사이트 SEO 체커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도메인 한 개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도메인 확보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다시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도메인 확보를 한 겁니다. DA 점수가 어떻습니까? 22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SS 점수는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웹 호스팅도 받고 하는 과정을,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도 설치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도메인 점수가 높은 도메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방송이라서 상당히 버벅거렸습니다. 다음 편은 좀 세련된 말투하고 세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